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취득세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는요 보통 매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찍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쓰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과세 대상, 어떤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취득세는 취득세는 그거죠. 내가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은 내는 세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등기 등록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요, 등기가 안 된, 즉 미등기 부동산을 내가 샀습니다. 자, 이러면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관계없습니다. 등기 등록과는 전혀 관계없다. 미등기된 것이라도 내가 취득을 하면은, 그게 만약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런 물건이라면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요 문구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자, 그다음에요.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으로 보겠다. 형식과 관계없습니다. 형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예. 우리 세법은요. 거의 대부분이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실질, 우리가 사실상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낸다. 이게 바로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만은, 취득세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멘트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 요거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주택도 어차피 이 건물 안에 들어가죠. 상가, 주택 전부 다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이런 것들은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된다. 부동산. 그 다음에는요,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부동산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해가지고 요런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카테고리,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부동산과 비슷한 애들, 그래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사면은, 우리가 소나타를 샀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설 장비 있잖아요. 뭐 포크레인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각종 권리입니다. 권자가 끝에 들어간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업권, 그죠?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업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예, 이렇게 이제 다른 것과는 이제 배타적으로 내가 이 권리를 취득하면은 배타적으로 그 시설을 또는 그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요 골프 회원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콘도 회원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그 시리즈, 그 다음에 요 시리즈, 권 시리즈,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 어떤 자산을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이런 것도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이거 도대체 문제 자체가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자산을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그런데 취득세 안 내는 게 뭐냐, 이런 걸 갖다가 법적 용어를 쓰다 보니까 뭐 질문에서 벌써 헷갈리네요. 어쨌든 취득세 안 내는 거 고르기.
첫 번째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렇죠. 골프 회원권하고 똑같이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내죠. 시가 표준액 1억 업무용 선박이다. 이 앞에 있는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보지 마시고 선박이잖아요. 선박은 취득세 내죠. 예. 광업권 당연히 내야 되죠. 권자 시리즈.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예, 고급 오락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시설물 아닙니까? 예, 건축물,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내야죠. 예,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바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걸 취득하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생기잖아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없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분양권. 그렇죠? 주택 분양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취득세가 없습니다. 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유형별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어떤 자산을 사면은 취득세를 내느냐 이걸 봤고요. 이제 한번 우리가 법적 마인드로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너무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판단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유 많죠. 자, 취득을 갖다가 종류별로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승계 취득입니다. 말 그대로 승계 취득은요, 원래 있던 걸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 내 걸로 만든다. 이게 바로 유상 취득입니다. 또는 공짜로 내가 원래 있던 걸 갖다가 공짜로 받았네. 이게 바로 무상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승계 취득 중에서 유상 취득은 매매, 대표적인 거죠. 돈 주고 사면은 원래 앞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승계죠. 예, 물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뭐 교환도 마찬가지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은 대표적인 게 상속 증여,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예, 이건 뭐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 우리가 뭐 고대 시대, 원시 시대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없는 거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처음 내가 취득을 했다. 그때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입니다.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얘는 유에서 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이런 것들. 토지는요, 간척 또는 공유 수면 매립입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말이죠. 수면을 매립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리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매립지, 인천공항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그랬을 때는 요거는 원시 취득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니까. 예, 토지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예, 토지를 갖다가 공유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맞는 얘기. 그죠?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증축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내가 마이 홈을 갖다가 내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이때도 취득세 내야 되고요. 선박은 건조. 그렇죠. 다 이거는 제조입니다. 만드는 겁니다.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도 다 제조. 그다음에 영업권, 업권, 뭐 광업권 이런 것들은 출원이죠. 예, 처음에 출원을 하면은 이제 최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이 있다.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걸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원래 있던 걸 내가 받는 거는 그렇지. 돈 주고 사는 거 또는 공짜로 받는 거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만들자. 원시 취득, 토지, 대표적인 거 토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토지입니다. 토지에서 간척 또는 공유수면 매립.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건축물 이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선박도 뭐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니까 잘 안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나오죠. 영업권이라든가 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게 좀 헷갈리잖아요. 처음부터. 야, 그런 것도 취득세를 내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쭉, 그래.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간주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간주. 우리 세법에서는요, 간주라는 말이 나오면요, 요거는 원래는 아닌데 뭐뭐인 것처럼 본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간주하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요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토지를 갖다가 밭에서 요걸 지목을 바꿔가지고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올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승계 취득도 아니고 원시 취득도 아니고 요거는 간주 취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개수는요 크게 이제 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량 건설 기계 선박은 종류 변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점주주 간주 취득 이거는요 별도의 챕터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별도의 며칠 전에 찍었어요. 요거는요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로 제가 뺐습니다. 어쨌든 간주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이거는 뭐 단골 손님입니다.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고요. 시험 문제. 그다음에 과점주주 요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요 논리만 알면요 엄청 쉽습니다. 이거 정말 이번에도 출제가 되면 좋겠어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그 중에서 토지의 지목 변경을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요. 납세 의무자 다음 편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더 미리 보죠. 자, 토지를 갖다가 지목을 바꿨습니다. 논이나 또는 밭에서 대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토지를 갖다가 사실상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을 했다 이런 문구를 씁니다. 시험 문제 이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토지의 지목을 갖다가 사실상 변경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증가되었다.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 당연히 밭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면 땅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취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원래 토지 이 밭은 취득할 때 취득세 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목이 사실상 바뀌어가지고 가치가 늘어났다면은 그 증가한 가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취득으로 보겠다. 그렇죠.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매기겠다. 이게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자, 취득세가 과세되는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자,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바로 나왔네. 토지의 지목 변경, 취득세 내야 되죠.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간주 취득. 자, 두 번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건물을 갖다가 말이죠. 그대로 들어다가 다른 곳으로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전이죠. 이전. 그러면요, 가액이 뭐 증가하든 뭐 감소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지 말죠. 이거는 기억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은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어떡하긴요. 그냥 찍어야죠. 자, 심플하게 우린 갈게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등록하고는 관계가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사실상 취득이잖아요. 그죠? 등록과는 관계없고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
그죠? 이것만으로 이미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낸다. 자,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그렇죠. 토지죠. 간척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조성했다. 자, 인천공항.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시 취득이었죠. 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부 다 취득세를 내야 되네. 그렇죠. 전부 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정말이지. 요 문구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요. 요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대로 요것만 기억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 패스하십시오. 시험에 잘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등장했는데 이걸 모르면은 지금 이 시험에서는 이걸 모르면은 맞출 수 없도록 나왔네요. 이때는 할 수 없이 찍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기억, 디귿, 리얼 있습니까? 기억, 디귿, 리얼 있네요. 따라서 3번 아니면 5번 두 개 중에서 찍어야죠. 뭐.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그죠? 범위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그죠? 예, 콤팩트하게 들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무진장 자주 나오고요. 조금 지겹지만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세법이 다 암기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본편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겠습니다.